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점화식이라는 것은 뒤탕, 한글로 표현하면 뒤탕, 그래서 앞탕, 이걸 떼서 어떤 관계 식인 것. 이거의 관계식. 그러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서 뭘 구하는 거예요? an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점화식의 목적 구하기.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 방금 기출문제 하나 특이한 거 풀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an을 이용해가지고 sn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n을 가지고 SN 구하는 작업 자체가 좀 특이했어요, 방금. 그래서 그게 이제 몇 급수로도 풀 수 있었는데 네모칸 썰기 해서 한다. 그래서 점화식이라면 이 점화란 말은 왜 붙었냐면 사람 이름이 성이 점씨고 이름이 화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스레인지 불꽃 붙일 때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붙잖아요. 스파크 탁 튀기면 탁 이렇게 붙거든요, 빠른 시간에. 그래서 점화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은 앞항과 뒤탕의 어떤 관계식으로 일반항 A를 구하거나 아니면 합을 구하는 게 점화식이다. 참고로 점화식 어려워해요, 애들이. 학생들 보면 점화식 되게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까 공식 2개 알려줬잖아요. 비슷한 그 공식을 그냥 철저하게 외워서 나는 못하겠다 하면 그냥 공식으로 일단 구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면서 풀어나가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일반항의 관계 이렇게 됐죠. 뭐 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여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1을 S1이라고 하겠죠. 똑같은 말이지. 1항까지 합이랑 1항이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SN에서 SN-1을 빼면 얘가 AN이 된다. 이거는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n이 2항부터 적용된다는 말 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n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얘기니까 0항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2항부터 적용된다. 근데 이거는 모든 수열에 적용된, 여기서 모든 수열, 오케이. 모든 수열에 적용된다. 혹시 OK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OK가 뭐의 약자일까? 이게 18세기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캐치프레이즈로 이거였대요. All correct. All correct. 그거의 줄임말은 AC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철자를 이렇게 틀리게끔 하는 게 유행이었대. 틀리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OK가 All correct의 줄임말이에요. 모든 게 다 정확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 비슷하게 한때 유행했던 게 2000년도 초반에, 혹시 그때 다들 태어났나? 2000년도 초반에 유행했던 것 중에 이거 알아요, 이거? 이런 글씨가 우리나라에 이거 없죠. 이런 받침을 가지고 이런 글씨가 틀린 글씨거든. 근데 이게 그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이게 뭔지? 오, 나이가 좀 있는 건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막 옆에서 친구가 쫑알쫑알 귀찮게 할 때, 꺼져 좀 조용해 줄래 이럴 때 이거 이렇게 빡 이게 한참 유행했는데, 이것처럼 이런 것도 약간 유행 따라 만들어지는 건데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제 OK가 뭔지 몰랐던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AN 플러스 1이 있고 4AN 그 다음에 플러스 6N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걸로부터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걸로부터 예를 들어 SN을 구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SN이 보여질까? 잘 모르면 1을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으면 A2죠. 4의 A1이지. 1을 넣으면 6 곱하기 1 더하기 1. 이걸 계산해버리면 안 돼.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A3.
4A2 6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쭉 가. 어디까지 갈까요? n-1까지를 가봐. n-1을 넣으니까 an이 되고 4에 a에 n-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6 곱하기 n-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변별끼리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별끼리 더하면 얘가 SN에서 하나 모자란 거지 지금. SN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모자라죠? A온이 하나가 없지. 그래서 A온 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4로 묶어내면 이게 SN-1이 되죠. 맞네? A온부터 N-1까지 더한 거니까 그죠? 4로 묶어냈을 때 SN-1이 돼요. 이게 SN-1. 이거는 SN.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6으로 묶어내고 시그마 K 공식이죠. 시그마 K 공식 2분의 n이 아니고 n-1이니까 n-1에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이 n-1개 있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n-1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A1이 문제에 나와 있나? A1의 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네. 그럼 내가 임의로 A1의 값을 만약에 이거 A1의 값을 임의로 5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식을 잘 보면 지금 SN이 되어 있고 그 다음 4SN-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약분되면 3이고 그죠? 그럼 저거 정리해 볼게요.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3n 정리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n-1이고 여기 이제 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넘으면 플러스 5 돼서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쓰겠죠? 그럼 다시 써보면 SN은 4SN-1에 이게 계산해 보면 3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 복잡해지네. 이 형태가 이제 어떤 숫자가 아니라 형태가 됐고, 요게 지금 요 4로 돼가지고 또 이거 아까 일반항 구하는 거였죠. 이게 일종의 개차수일처럼 됐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SN을 찾으려면 다시 또 뭔 짓을 해야 될까? 또 요걸 갖다가 1부터 쭉 넣어봐야 되는데 어렵겠다. 이거 하려면 굳이 한다고 하면 또 아까 저 알파 이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 앞에 문제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정리가 안 되네 여기는. 아무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굳이 한다고 하면 이거 자체를 하나의 FN이라고 둬버리면 얘를 뭐 FN이라도 함수 형태인 거죠. 이게. 근데 여기가 1이었으면 넘어가서 개차 수열이 되는데 이게 개차 수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수열이 되는 거냐면 SN 이꼴 뭐 P 곱하기 SN-1 플러스 Q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Q가 또 상수가 아닌가요? 그죠? 굳이 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식 AN은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요 공식 썼었잖아요. AN은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곱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1 뭐 이런 공식 썼었잖아요. 그 공식하고 비슷한 모양 형태가 나오긴 했지만 요 Q라는 게 이렇게 변하는 형태잖아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을 다이렉트로 못 써요. 그죠? 못 써.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쓰니까 결국은 얘는 또 똑같아요. 얘처럼 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을 찾는 거야. 이때 이제 이 SN은 여기서 말하는 합공식이 아니라 이거의 하나의 일반항처럼 생각해서
1 넣고 뭐 4S 1을 못 넣지. 이거 딱 보니까 또 2부터 넣어야 되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없는 문제인데 내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안 되네 이거는. 자, 아무튼 거기에 보면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별이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SN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이거죠. 거기 별이라고 돼가지고 또 치우고 갈게요. 지금 그 하나를 한번 따라가 보면 무슨 말인지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해놓고 나서 3분의 4 an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3분의 2n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뭘 찾는다는가? an을 찾는다 이거야 여기서. 근데 an을 찾는데 여기서 요거 자체가 지금 SN이죠. SN인 거고 여기다 1을 넣으면 S1이 되는 거고 3분의 4 A1이 되는 거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이거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 S1이 A1하고 같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쪽 넘어오면 3분의 3을 빼니까 3분의 1 A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얘가 계산해서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1이 돼서 A1은 1이라는 게 일단 찾아지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식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를 한 거야. 그죠? 1 플러스. 그러면 3분의 4에 A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빼기 여기도 n 플러스 1을 넣죠. 여기도 n 플러스 1을 넣는 거지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수업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 거 왜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슷한 질문 했는데 이런 거 왜 하느냐?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거. 특이하게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뭔 짓을 했냐면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지금. 이 주어진 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요거에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198쪽의 맨 밑에 줄이 이 줄이죠. 그래 놓고 얘가 뭐라고 했냐면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했고 이걸 1번식이라고 이거를 1번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 얘가 1에서 1 프라임 요 식에서 요 식을 뺀다는 거야. 그렇죠? 빼본다는 거야. 그러면 요 밑에다 써볼게요.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하고 여기 3분의 4 an 마이너스 n 제곱 3분의 2n 이렇게 얘는 빼보는 거지 이렇게. 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빼보면 얘랑 얘랑을 일단 먼저 생각해보면 이거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고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항을 더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한 n 플러스 1항이 남겠죠 이렇게. 자변은. 그건 이해됐지? 그 다음 얘는 그냥 3분의 4 an 플러스 1에서 빼기 3분의 4 a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거 전개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전개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3분의 2n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 빼면 일단 마이너스 n 제곱이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3분의 2n도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요 남는 건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남겠죠. 그게 고스란히 그 밑에 줄에 쓰일 거예요. 맞네? 그 계산을 왜 하나 말하냐 얘는. 계산 마저 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요. 됐지? 이 책에서 지금 그 가로에다 계산 하나 말았어.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적당하게 이제 조합을 한 거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3분의 1에 a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an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다 넘어갔네. 그러면 넘어가면 2n 플러스 3분의 1이 돼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an 플러스 1이 이쪽 넘어오니까 4an 플러스 6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죠. 4an 6n 플러스 1. 이 식이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an 플러스 1의 형태가 이렇게 됐다. 그쵸? 그 얘기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보니까 얘를 이제 적당하게 쪼개죠. 지금 치환하기 위한 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쪼개냐면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일종의 이게 공식 유도하듯이 쪼갠 건데 an 플러스 1에 p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q 그 다음에 4에 an 플러스 pn 플러스 q 이 형태로 쪼갠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여기가 그 P고 이게 Q일 때는 알파로 쪼갰었는데 이게 지금 6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식이었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an 플러스 1에다 적당한 알파를 이렇게 하고 P에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를 찾아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bn으로 치환하고 얘를 bn 플러스 1로 치환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q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쪼개느냐 했을 때 이런 식의 공식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pn 더하기 q. 그럼 얘는 pn 플러스 q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다시 전개를 해서 얘랑 개수 비교한다는 거야. 이거 다시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an 플러스 1은 얘는 4an이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4pn 플러스 4q고 얘가 이쪽 다 넘어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pn 마이너스 p 그 다음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랑 같냐면 이 부분이 6n 플러스 1과 같은 거지.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pn이고 4pn이니까 이게 3pn이 되고 3pn이 6n하고 같으니까 p가 2가 되는 거죠. p2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야. p2가 찾아지고 그 다음에 4q하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3q가 되는데 마이너스 p 3q라는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는 거예요. 1. 근데 p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으니까 3q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3 돼서 q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q를 찾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p가 2, q가 1 그 값이 어떻게 나왔다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서 지금 결국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색깔 다른 색깔 볼까요? 얘가 이렇게 된다. an 플러스 1에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p가 2니까 2에 정리를 해보면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고 4에 an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됩니다. 2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얘를 이제 bn이라고 두고 얘를 bn 플러스 1로 두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걸로 나누면 bn 플러스 1 나누기 bn은 뭐가 돼? 4가 되죠. 4가 돼서 등비수열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이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bn을 찾을 수 있겠죠. bn은 b1 곱하기 r의 n-1인데 r이 4니까 4에
n-1 이렇게 될 거고 B1은 그럼 뭐야? B1은 여기다 넣으면 B1이 나오겠죠. A1에서 B1은 여기다 1을 넣으니까 A1 플러스 1을 넣으니까 2하고 1 더하니까 3. 그래서 A1 플러스 3으로 B1을 구하는 거야. 그럼 A1이 문제에서 1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얘가 이제 4가 돼서 B1이 4야.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넣으니까 4에 이거 하니까 4의 n승이 되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bn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지? an을 구하는 거죠. 이걸 bn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2n 플러스 1 이걸 bn이라고 둔 거죠. 그게 4의 n승이 되니까 an은 이제 4의 n승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an이 찾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이 공식을 공식으로도 외웠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알파로 쪼개서 하는 이 패턴을 이제는 숫자인 q가 아니라 이 자리가 이렇게 6n 플러스 1 형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적당하게 pn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쪼개서 전개해가지고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사고가 더 확장된 거지. 아까 선생님이 SN 그거 계산할 때 여기가 n에 가난식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라고 해서 선생님 그냥 안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쪼개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별에라는 데 나왔었다. 됐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an 플러스 1에 pan 그리고 n에 관한 뭐 1차식 여기서는 지금 1차식이라고 했는데 그 상수 3이 되어 있죠. 숫자 3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갔을 때 이제 이게 6n 플러스 1 이렇게 1차식이 됐을 때 p의 n 더하기 q로 쪼개서 알파 대신에 pn 더하기 q로 쪼개서 하는 것까지 확장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됐죠? 자 한쪽을 또 넘겨봅시다 이제. 한쪽을 넘기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주기수열이죠. 한자 읽을 줄 알죠? 주기수열. 적어놔요. 주기수열. 그러니까 이제 수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차 등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개차 수열도 있고 뭐 주기수열도 있고 분수열도 있고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수열이라는 게 대개 보면 특이한 형태가 많겠죠. 세상에 엄청 특이한 수열이 많죠. 이런 거 뭐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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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에요. 이거 본 적 있는 사람이네. 이거를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봤나요? 피보나치 진짜 맞는 거다. 사람 이름이라서 피보나치. 흔히 그 갈릴레오를 생각하면 피사가 생각나요. 피사의 사타. 그죠? 한국에서는 피사라는 그 지명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갈릴레이로 알고 있는데 사실 피보나치인 거예요. 갈릴레이는 뭐 1500년대고 피보나치는 그전 10세기 한 900년, 1000년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피보나치 별로 안 유명하지. 이게 뭐냐, 두 개 더해서 다 함께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수열인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다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얘가 되고 또 얘 둘이 더해서 얘가 되니까 얘는 얼마? 21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게 뭐가 숨어있냐면 여러분들이 디타에서 앞항을 한번 나눠봐요. 이게 얼마냐면 1.6이죠. 1.6. 13에서 8도 나눠보고 21에서 13을 나눠봐. 이렇게 나눠보면 이거의 값이 1.618에 좀 수렴을 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이 1.618이 뭐하고 관련되냐면 황금비하고 관련돼요. 골든 레이시오래요. 황금비.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비인데 비가 황금비예요. 그게 뭐냐면
1대 1.618 이렇게. 그래서 카드 크기라든가 명암이 보통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학생 중에 키가 161.8이야 자기가. 근데 그거로 해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배꼽까지 8에서 배꼽까지 쟀는데 1m가 나와. 그럼 내가 황금 비율인 거야. 뭐 8등 신이니 9등 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율을 만족하면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작은 키는 아니죠. 161.8이면. 근데 뭔가 좀 비율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해봤어. 남자는 키가 좀 더 크니까 이거 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모세모 해서 내 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선생님 키가 177이니까 77 넣어주면 이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 내가 좀 모자라더라고. 아쉽게 좀 모자랐어요. 102가 나왔어. 원래는 105가 나오면 좋은데 102가 나와서 나는 황금비가 아니구나. 근데 모델들 이렇게 적용해서 해보면 이게 다 황금비로 떨어져요. 그럼 황금비를 왜 얘를 황금비로 했느냐? 사람들한테 경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부 다 이게 이쁘다고 한 거야. 이게 경험적인 수치예요. 이걸 황금비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그냥 경험적으로 이게 아름답다 느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대 1.618. 그런데 이게 황금비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오각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대각선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자르면 요 점이 황금비예요. 이게 1일 때 1.618입니다. 이거 관계가 황금비예요. 그래서 예전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 오각형을 로고로 썼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국방부 건물이 펜타곤 오각형이죠. 9.11 테러 때 공격당했습니다. 아무튼 그 황금비 관련된 수열도 있다. 황금비 관련된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런 거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수열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기 수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규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위에 네모칸에 보면 6 곱하기 3분의 1, 31 곱하기 1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거에 2의 5제곱을 곱하고 그 밑에도 또 2의 5제곱을 곱했을 때 그 형태가 똑같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31로 묶었더니 지금 이 숫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31 써리고 있는 그걸로 해서 요 식을 계산해서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숫자 갖고만 되어 있는 거 말고 그 밑에 지금 보면 A1이 6이에요. 그 다음에 A2가 1인데 AN 플러스 2에 AN에 1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의 일반항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질문이 일반항 구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보고서 5개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3이 나오겠죠? 그럼 A1 더하기 1 더하기 A2 이렇게 돼. A3을 넣으면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A4가 되고 A2분의 1 더하기 A3이 되고 또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A5가 되고 A3분의 1 더하기 A4가 되고 그 다음에 몇까지인가? 4를 넣으면 A6이 되고 그 다음에 A4, A5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A7, A5, 1 더하기 A6 이렇게까지 쓴 거예요. 그죠? 썼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A1하고 A2 값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1을 넣고 6을 넣으니까 이게 7이 됐네. 아닌가? 이게 6인가요? A1이 6이
6이니까 이게 6이고 여기가 1을 넣으니까 2 돼서 약분하니까 이게 3분의 1이 됐어. 이게 3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A2가 지금 1이고 이게 1 더하기 A3가 3분의 1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게 3분의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위아래 3을 곱하면 되죠. 3 곱하고 여기 3 곱하면 3이고 3 곱하면 1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겠지. 3분의 4가 됐어요. 그다음 얘는 A3 A3이 아까 3분의 1이라고 구해졌고 1 더하기 A4가 3분의 4 여기 또 3 곱하면 1 되고 3 되고 3 약분돼서 4 여기 7이 되겠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번분수 계산한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A4가 방금 A4가 3분의 4라고 구해졌고 1 더하기 A5가 7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거야. 3을 곱하면 4가 되고 이건 8인데 3을 곱하니까 3 곱하기 24 이게 6이 되겠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5가 7이고 1 더하기 A6이 6이니까 이거 7분의 7에서 다시 1이 나왔다. 이거.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해보면 A1이 6이고 A2가 1이고 A3이 3분의 1이고 A4가 3분의 4고 A5가 7이고 A6이 6이고 A7이 다시 1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A8을 한번 구해볼까요? A8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6을 넣었을 때 A8이 나오잖아요. 그럼 6을 넣으면 A6분의 1 더하기 A7이 되겠죠. 그럼 A6이 얼마나 되냐면 6이고 1 더하기 A7이 1이니까 6분의 2가 돼서 약분하니까 3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게 다시 3분의 1이야. 그럼 지금 요게 한 주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이제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 수열이다. 이 주기가 이제 아까는 앞항하고 뒷항을 뭐 빼거나 뭐 나누거나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주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반복된다는 거. 5개씩. 5개씩 반복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합만 구하니까 이거의 합을 만약 구한 5개의 합을 구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걸 전부 다 3분의 1로 통분해서 합을 한번 구해보면 3을 곱했으니까 18이고 이거 3이고 3을 곱하면 1이고 이거 4고 21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3분의 다 하면 얼마인가요? 이게 8이죠. 26 47 3분의 47이에요. 5개의 합이 3분의 47이에요. 이런 거를 몇 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6개? 몇 상까지 더하라는 얘기는 없었네. 그죠? 5개 합이 한 3분의 47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6주기가 반복되면 3분의 47에다가 6주기가 반복된다.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30개를 더한 거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한 거야. 그럼 이게 5개니까 5, 6, 30에다가 31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31번째까지 합을 다 더하면 얼마냐 했을 때 5개씩 더한 거에 6세트에다가 31번째니까 이게 지금 30개를 더한 거지 사실. 이게 5개 더한 거고 6세트니까 6, 30개에다 한 개 더 더한 게 6으로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거 6을 더해주니까 이거 약분되고 그거 계산한 게 94 더하기 6 해가지고 94 더하기 6 해서 이게 100이 됐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1번째까지 합을 구해라. 그 말이 저렇게 구한다는 거야. 됐죠? 그 얘기를 지금 그 위에 처음에 200쪽에 있는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게 또 몇 개씩 모아가지고 합을 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00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하자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풀이는 공비가 이제 31인, 공비가 R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첫째 항이 31. 그랬을 때 그게 만약에 496이다. 그랬을 때 R 구하는 거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하면 되는 거네. 별거 없죠. 그래서 주기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봐줄 수 있다. 자, 넘겨봅시다. 그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수학적 기납법이죠. 기납법 들어봤어요? 저기서 적어요. 수학적 기납법. 우리나라 그 수학 책에 나온 용어들이 전부 다 일본 한자를 번역해가지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대부분이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적어놔요. 또 한자가 특이하죠. 그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연역법이 있고 기납법이 있잖아요. 기납법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기납법이라고. 이게 기납. 개별적인 사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인 사건은 뭐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여기 n항이 뭐다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리가 이렇게 돼요. n 자리에 1일 때 승리. 오케이. 승리네. 그러면 n번째 n 이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 이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했더니 n 이꼴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1을 넣잖아요. 성립했어. 근데 k번째를 하는데 k 자리에 1을 넣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k 플러스 1, 즉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그게 돌아오는 거야. 이건 이제 루프라고 하죠. 루프.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도는 거야. 이제. 2가 되면 3이 되고 3이 되면 4가 되고 계속 도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야? 모든 n에 대하여 성립. 이렇게 가는 게 이 수학적 기납법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학교 갈 때는 이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그게 첫 번째 이게 성립한다.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죠. 선생님,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 들어가요? 냉장고를 코끼리 크기만큼 만들면 되죠. 큰 냉동창고 만들면 되죠. 그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정한다. 성립한다. 가정해.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야?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를 이 루프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 보여요? 한자? n 이꼴 k일 때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 이거 시대 또 읽길라? 한자 잘 모르네. 한자 데스 그 있죠? 일본은 예전에 대학원 석사 논문 패스하려면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패스만 안 쓰니까 까먹었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문제를 지금 풀어내는 건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볼까요? A1이 지금 4야. 그 다음에 A2가 8이야. A3이 16이야.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AN이 이거 뭐 AN을 구하라 이러면 이게 4고 8이고 16이가 계속 뭐야? 두 배씩 되고 있죠.
두 개씩 되고 있나요? 아 이게 8이고 아 중간에 이게 12 이게 잘못됐네. 이게 12. 그다음 A4가 16. 이거는 뭐라고 AN을 쓸 수 있을까? 4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 이거 보여, 그지? 굳이 안 해도 4N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있어도 4N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증명하는가? 이 기납법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n 이퀄 1일 때 n 이퀄 1일 때 1을 넣으면 a1이지?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1이지? 그래서 얘가 4가 나오니까 성립한다는 거. 오케이. n 이퀄 1일 때 4가 성립했다는 거.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상한 행동을 좀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원래는 이게 이제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AK 이퀄 4K가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지? K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 뭐냐면 AK 플러스 1은 이상한 짓을 했어. 4분의 1에 1 더하기 K분의 1에 AK.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3K 플러스 3. 근데 여기다가 이 AK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얘가 4K 더하기 4가 돼서 얘는 4로 묶어내면 K 플러스 1이 돼서 결론은 뭐야? 이 주어진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하고 똑같은 식이 유도돼서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거기 프린트로 보면. 그렇게 해서 모든 n에 대해 성립한다는데 사실 수학적 기납법은 이걸로 증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 내가 다른 거 적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그마 K 공식 갖고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거 쭉 다 하는데 n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이야. 이거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 이거. 기납법으로 증명한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려면 첫 번째가 n 이퀄 1일 때 n 이퀄 1일 때 자변만 보면 자변은 얼마예요? 자변 하나만 보라는 거야. 자변 하나만 보면 여기 1이죠. 1. 그래서 자변이 1이야. 우변은 뭐야? 이게 우변인데 여기다 1을 넣으라는 거야. 1 넣으면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약분하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자변과 우변이 같은 힘으로 성립. n 이퀄 1일 때 성립했죠 지금. 두 번째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가정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n은 n 자리에 k를 넣어야 되겠죠. k일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 그럼 여기도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식은 이제 기억이라 둬야.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식이 지금 성립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식의 양변은 뭐야? 기억식 양변에 이제 이게 네모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변에 뭘 짓을 할까? 양변에 뭘 넣을까?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가? K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뭐 한다? 더하면
이제 어떤 거는 이걸 넣어서 더하기도 하고 어떤 걸 곱하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 패턴이 달라지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 k가 있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더하겠죠. 이렇게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을 더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데 이제 네모칸 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여기 네모하고 다 똑같은 네모가 들어가겠죠. 더하면 얘를 이제 우변을 통분해 봅니다. 2분의 전개합니다. k제곱 플러스 k 2k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2분의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수분해하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니은식이 어때요? 지금 무슨 식이 돼버려요? 여기 이제 네모칸 이렇게 나오겠지만 니은식이 딱 되면서 이것은 즉 이걸 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n 이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죠. 이 식이 무슨 식이냐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k 플러스 1 넣고 k 플러스 2 대입도 되는 거야.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n 이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론이 어떻게 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준식 성립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이게 수학적 기락법으로 증명한다. 그러니까 1일 때 넣고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만 쓰면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루프가 형성돼가지고 계속 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돌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수학적인 거 좀 잘해야지. 선생님 배치에서 어떤 과외 의뢰가 한 번 왔었냐면 36살 정도 된 여자분이 자기가 게임 업체에 이제 과장이래. 근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대. 대학을 안 나오고. 근데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스카웃이 된 거야. 게임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쭉 일하다 보니까 과장까지 가면서 승진을 거듭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밑에서 후배들이 대학 나온 후배들이 막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검토하는 사람이 됐대. 자기가 이치가. 근데 수학적으로 막 뭘 적어놨는데 자기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검토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게 제대로 구동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쓰더래 자기가.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수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의뢰가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오전 조퇴를 내고 올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을 한 6개월 동안 내가 과외한 적이 있어요. 특이하게. 자기는 대학 가려고도 아니고 그냥 해달래. 그냥 아무거나 해달래. 수학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그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달래.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생님 지식의 한계에 봉착할 정도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니까 웬만한 수능 치면 1등은 나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방금 한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하나가 뭐가 안 돼.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프로그램 돌렸는데 멈춰버려. 에러가 난다고 그러죠. 버그가 있다고 그러고. 그걸 못 찾아내요. 그거 잘 찾아내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결국은 그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잘 깨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가 펑크나면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신 질문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해야 돼. 이거 질문하면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질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모르는 것은 무조건 질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약간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 못하면 부끄러워서 못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질문하고 아니면 톡으로라도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다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쌓여서 이제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다는 게 이런 식의 얘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거하고 좀 비슷하네 또, 그죠? 치환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거를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이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해보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걸쳐가지고 수열에 대한 것들을 쭉 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잠깐 내가 여기 지금 패드가 혹시 없는 사람 있나요? 패드는 다 가지고 있죠. 즉석에서 지금 내가 패드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톡방에 올리면 그거 펴가지고 그 다음 시간 수업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거 할게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 하세요.